안녕하세요. 지금 연휴 기간인데 해외에서 이슈가 좀 많죠. 미국은 중국이랑 분쟁을 다시 시작하려고 폼을 잡는 분위기고 아주 당연한 경제지표 부진을 이유로 해외 시장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에 맞춰서 유튜브에는 지금부터 하락 시작이라는 영상들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죠. 아마 시장 분위기가 약간 바뀌니까 인버스나 곧버스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번 하락장을 극복하는 시간 동안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두 배 인버스, 그러니까 곧버스랑 코덱스 레버리지더라고요. 지금 연휴 동안 뉴스 보고 장이 열리면 인버스나 곧버스에 돈을 넣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개미들이 방향성 플레이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저는 하락이든 상승이든 그 단기 방향성을 맞추려는 노력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아예 의미가 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락장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오늘은 주식시장 하락에 대비하는 것과 하락을 예측해서 인버스나 곧버스를 사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일반 투자자들은 하락장 대비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주식 100%로 갈지 하락장 대비를 할지 각자 판단이겠지만, 하락장 대비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인버스나 곧버스 투자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주식시장 하락에 대비하는 것과 하락을 예측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 방송을 계속 시청해온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락장에 대한 대비는 방향성 예측이 전혀 아니에요. 하락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지도 모르는 것을 대비하는 것과 오를지 내릴지 방향성에 돈을 거는 것은 아예 다른 얘기예요. 대비는 말 그대로 대비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방향성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이 극심하게 차이 나면 안 됩니다. 즉 대비를 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수단이 방향성에 따라 손실과 수익 사이에 극명한 움직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방향성 예측은 방향성을 예측하고 돈을 넣기 때문에 방향성이 틀리면 내가 선택한 수단이 손실과 수익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 때문에 대비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대비책으로 현금 보유가 꼽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고수 투자자분들이 대비를 위한 목적일 때 금이나 채권 같은 형태보다는 현금을 현금 그 자체로 보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금은 그 자체로 현금이기 때문에 시장 방향에 따라 가치가 급변하진 않죠. 현금은 그냥 현금이에요. 다만 약간의 기회비용을 수반합니다. 투자를 못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포기해야 하는 수익도 비용이고요. 현금 보유 기간 동안 놓쳤던 종목과 기회가 있다면 그 자체도 비용입니다. 그리고 인플레 대비 경쟁력이 없는 이자 또한 비용이죠. 이렇게 비용이 아주 조금씩 들어가지만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비하기 위한 용도고요. 이런 짜잘한 비용이 들어가는 대신 큰 하락이 실제로 오게 되면 추가 매수 여력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동안 들어갔던 기회비용을 만회하고도 남게 되죠. 제가 예전에 이 형태를 놓고 큰 하락장에서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비용이 꾸준히 들어가는 옵션이라고 설명한 그 나심 탈렙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죠. 위에 영상을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비는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대비예요. 반면에 하락 예측, 더 넓게 봐서는 그 단기 방향성 예측은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는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해 보여요. 시장에 나온 각종 분석이나 뉴스, 차트 움직임을 근거로 해서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베팅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시장은 복잡계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면서 그마저도 선반영하기도 하고 후반영하기도 하는 분야입니다. 거의 예측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코스피 1400까지 갔을 때 수많은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코스피 곧 1000포인트 간다고 전망했고 조금 급진적인 사람들은 800포인트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근데 그 말 나오고 지금 1900 중반까지 쉬지 않고 3주 만에 달렸습니다. 그 시점에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곧버스 매수한 사람들은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겠죠. 현금을 보유하면서 하락에 대응하는 것, 예측해서 포지션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하락장에 대비하려고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시장 움직임이 어느 쪽으로 향하든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원리는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시장이 상승하면 보유 주식이 올라서 좋고 시장이 하락하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바탕으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시장 방향성에 돈을 넣은 사람들은 방향성 예측이 틀리면
방향성 예측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그냥 홀짝 게임이니까요. 방향성 예측이 틀리면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성 예측 상품 자체도 매매 비용이나 그 상품에 깔린 파생 상품 롤오버 비용, ETF 보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위아래로 출렁거리다가 제자리로 돌아와도 자기 계좌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투자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이너스가 더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비용은 레버리지 상품일수록 높습니다. 레버리지랑 곧버스가 비용이 높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에 돈 넣은 사람은 그냥 돈을 왕창 걸고 홀짝 게임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국민이 홀짝 게임을 하면 누구든 우승자는 나오겠죠. 이런 방향성 플레이를 반복해도 누구는 분명 돈을 벌어요. 굉장히 확률이 희박할 뿐이고 자신이 그 확률을 1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인베스터로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저렇게 타이밍 운운하면서 곧버스 하는 사람을 투자로서는 조금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반 투자자가 대비를 하겠다면, 그러니까 주식 비중 100%로 가든지 아니면 대비를 할지는 개인 선택의 영역이지만 대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인버스나 곧버스 같은 것보다는 현금이 바람직해요. 예측이 아니고 단순하게 하락장에 대비를 하겠다고 한다면 저 같은 일반 투자자 레벨에서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저도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려고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포트 내에서 최소 10%의 현금 비중은 꼭 들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식 종목 중에 좀 급하게 올라온 종목이 있다면 일부 현금화를 시켜서 최소 10%의 현금 비중은 꼭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제 목표는 15에서 20% 정도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 유지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포트 규모가 크면 저 20% 비중도 상당한 금액이고 한국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성과가 지지부진해서 반대로 말했을 때 싼 종목도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20% 현금 비중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10%는 꼭 지키는 편이고요. 지금도 10% 이상은 현금이고요. 이번 하락장에서는 시장이 너무 급락해서 매일매일 현금 비중이 막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할 때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주식이 올라서 현금 비중이 쫄아들면 일부 익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진짜 안 써서 저축으로 계좌 현금 비중을 계속 올린다든지 뭐 배당으로 받은 돈을 다 현금 보유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현금 보유 비율이 간간히 10% 아래로 내려갈 때도 있고 뭐 5% 아래로 내려갈 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현금 비중 10% 정도는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현금 비중이 10%는 넘어야 하락장에 어느 정도 대응이 되더라고요. 현금 비중이 너무 낮으면 뭘 추가로 사기도 민망하거든요. 포트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미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반 투자자에게 왜 방향성 상품 중에 특히 인버스랑 곧버스가 적합하지 않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방향성은 맞추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앞에도 말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여기에 투자해서 물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인버스랑 곧버스처럼 시장이 역행해야 돈을 버는 상품은 시간이 내 편이 아닙니다. 시장의 역사를 보면 변동성은 항상 있지만 대체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죠? 우리가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 종류를 떠나서 굳이 현금이 아닌 어떤 금융자산이든 실물자산이든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는 이유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가 가장 기본적인 이유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액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디플레이션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는다면 거의 중력과도 마찬가지일 정도로 당연한 원리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런데 그 역방향에 투자하는, 특히 역방향을 배수로 투자하는 곧버스 같은 상품은 이런 중력과도 같은 원리를 거슬러야 돈을 버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부를 쌓고자 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상품에 돈을 넣는 것은 아주 모순되고 부정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내 편이 아니게 되거든요. 시간이 내 편이 아니라는 의미는 일반 투자자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부동산을 좀 비싸게 샀다가 물리면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아 몰라. 그냥 여기 살면서 버티면 돼. 그리고 실제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에 최고점에서 뭐 상투 잡고 집을 샀다가 완전히 물려도 2012년 뭐 이럴 때 하우스 푸어 소리를 들었어도 결국 회복을 하고 마침내 상승을 했잖아요. 이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주식도 크게 지수로 보자면 08년 금융위기 같은 시간이 있었어도 배당받고 지속적으로 시장에 머물면서 올바른 투자를 했다면 시간이 내 편이었겠죠. 코덱스 200만 보더라도 표면적으로 지수의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횡보한 것 같지만 배당금 재투자를 했다면 뭐 코덱스 200만 했다고 하더라도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었어요. 즉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잘하는 것인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시장 정방향에서는 통할 수 있는데 그 역방향의 베팅에서는 잘 장기적으로는 안 통합니다. 시간이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이기도 해요. 본인이 예상한 움직임과 다르면 심리적으로 비빌 언덕이 필요한데 이런 상품은 이런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굉장히 가정, 그러니까 if가 많이 붙은 투자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세 줄 정리하자면 하락에 대한 대비와 방향성 예측은 아예 다르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의 움직임을 대비하겠다고 한다면 현금 보유가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인버스와 굿버스는 시간이 내 편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 레벨에서는 대비 용도로 적합하지 않다. 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주말과 이어지는 어린이날까지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